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매우 흐립니다. 비가 내릴 거라는 비 소식도 예보되고 있는 만큼 하늘은 상당히 어둡고 공기질도 별로 좋지 않다는 날씨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류현진과 추신수, 이 한국인 출신의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이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추신수 선수가 200개의 홈런을 달성했고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투수 1등 방어율에 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두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경기 명장면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몇 달 전 외교부에서 이 구겨진 태극기를 내걸어서 많은 망신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해본 결과 외교부 내에 이 같은 구겨진 태극기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어떤 매뉴얼일까? 태극기가 구겨지지 않게 항상 스팀 다리미를 준비하기로 외교부가 매뉴얼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폭력 치는 외교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최소 1시간 전에는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라. 그리고 항상 스팀 다리미를 준비해라.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아예 치워라. 외교 행사에서 태극기 아예 치우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교부가 이런 매뉴얼을 준비한 만큼 다시는 그 구겨진 태극기 모습 외교석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집단 체조를 관람하던 중에 버럭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버럭 이후에 집단 체조 공연이 급기야 중단됐습니다. 많이 연습했을 텐데 국제적으로 이 집단 체조 연습에 동원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권 탄압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그 집단 체조에 대해서 김정은이 일본세가 틀려먹었다. 이라는 태도가 틀렸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결국 중단됐다. 독재자의 말 한마디에 집단 체조가 중단되고 누구는 총살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게 자꾸몇 북한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상류에서 크레인이 출발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크레인이 다뉴브강의 다리를 통과하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이 크레인이 다리 밑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선체 인양 작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한국인 탑승객 시신 2구가 수습이 돼서 실종자 수도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왕실의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분들인데 이른바 왕족 코스프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데요. 공식 직함이 없는데도 아버지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레스와 정장을 갖춰 입고 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과 사를 뒤섞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번 초대될까 말까 한 영국 황실 체험기긴 한데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겠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 만났습니다. 닉네임 바둑이. 김 지사가 풀려난 이후에 처음으로 두 분이 조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잠룡이 요즘 줄줄이 뜨고 있다. 총선 흥행 전략이다. 한국일보는 그 전략 이름, 전략명 벌떼 전략. 이렇게 썼습니다. 책사 양정철 원장이 박원순 시장 만났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만났죠. 다음 주에는 이 김경수 지사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도 만난다는 거. 우리 민주당에는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오거돈, 이낙연, 김부겸, 임종성, 조국 주자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 총선을 앞두고 조기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이른바 벌떼 전략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2장의 현상금 포스터가 내걸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영문으로, 또 하나는 중국어로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과연 이 포스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미 국무부는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장면을 공개하면서 신고할 땐 500만 달러 현상금 주겠다, 포상금 주겠다. 여기에 얽힌 사연은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에 오늘은 특별히 최진영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쟁쟁한 두 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영주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김희정 장관 그리고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형준은 2명이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3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류현진 선수와 우리 추신수 선수의 날이었습니다. 코리안데이 뽑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 틀어막기, 김문수 전 지사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대표가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는데 이건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의 사진과 함께 후원금을 돌려줘 라는 키워드. 과연 오늘 이거 어떤 뉴스들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바로 국회로 가볼 텐데 요즘 이 자유한국당에 잇따른 발언 논란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이른바 문제의 발언을 하는 전현직 의원들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이에 대해서 발끈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일단 황교안 전 대표의 최후 통첩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경고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가 발끈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야당은 입이 무기인데 야당 대표는 입단속에 열중한다라면서 상당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황 대표는 입단속보다는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양정철 원장의 불법 선거운동 고발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 양상이 지금 점철되고 있는 모습인데 김희정 장관님, 사실은 김문수 지사가 지금 발끈한 이유는 김 전 지사의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의 어떤 당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징계 조치와 또 황교안 대표의 이런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가까운 차 의원님 같은 경우가 이제 민사상 손해까지 또 재산상의 손해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 이제 실제 본의를 좀 알아달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또 저는 당내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또 김문수 지사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냐면 사실 한국당만 이렇게 무슨 막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잘못을 여권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못 알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알리는 방식도 결국은 말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단속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여권의 잘못에 대해서 알리는 것까지 봉쇄하게 되는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불 대책회의를 한국당이 하겠다고 했을 때 차관들 전원 불참을 시켜서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협의회까지 차관들을 못 오게 여권에서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보란 듯이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장관들을 조까지 짜가지고 밥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비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당이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현재 공식 직함은 당의 정책연구원장이죠. 양정철 연구원장이 각 시도지사들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정책 협의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당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저런 결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예. 비록 뭐 이해찬 대표는 뭐 더한 막말 같은 것도 하기도 했지만 보수의 가치, 보수의 품격이라는 거를 통해서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 여당이 저렇게 막말하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뭐가 잘못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이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돌아올까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정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특히 총선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함으로써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잘못에 대해서 미리 좀 조심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당이 스스로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와 또 김문수 전 지사 양쪽에게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한국당이 뭐 걸레질 발언, 3분 골드타임 발언, 그리고 한성규 사무총장의 당직자를 향한 욕설 발언,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발언, 뭐 정치적인 비판의 입을 틀어막는다라는 김문수 지사의 내용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에 대해서 황 대표가 지금 사실은 계속 경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발끈할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사실은 대표직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막말 논란, 일단은 막말, 그것도 사실은 대변인이나 사무총장들이 막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도 리더십을 행하기에 참 한계가 있고 최근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도 역전이 돼도 못할 망정 오히려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고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이제 여성과 청년에 맞는 더 정당으로 혁신해야 된다는 매우 지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5.18 징계 발언이라든지 혹은 임종석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내가 검사 때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공안검사의 이미지를 젊은 층에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한계를 가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번 여러 가지 그런 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내의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힘을 실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징계가 과연 힘있게 내려질 것인가 신상진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를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입을 틀어막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논란이 됐던 발언의 수준이 상당히 좀 수준 이하였다라는 지적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아서 막말을 경고한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젊은 층을 겨냥해서 토크 콘서트도 가졌습니다. 한 장면 살펴보시죠. 목소리 관리 비결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관리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이제 목소리가 망가지면서 약도 먹고 또 목에 좋다고 하는 프로포폴인가요? 프로포플러스. 프로폴러스. 프로폴리스. 아, 이거 큰일 나게. 대표님. 아니,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인가요? 그랬죠. 예, 예. 프로폴리스도. 그렇죠, 그렇죠. 예. 아유, 예. 농담이라고 하신 거죠? 예.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렇죠. 우리 만나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뭐 지금 노래까지 부르고 프로포폴을 먹었다고 잘못 발언했는데 그거 먹었으면 구속되죠. 본인이 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프로포폴과 프로폴리스의 차이를 몰랐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기획된 연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프로포폴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프로폴리스로 얘기를 전환하게 되니까 상당히 재밌고 한 번쯤 더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가졌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의 아내와 같이 이야기했던 얘기. 지금 같이 노래 부르시는 분 같이 누구세요?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정확하게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아내를 소개하게 되죠. 예. 이런 장면들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 올드한 분위기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이미지를 변환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청년에 관한 메시지를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년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청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장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통로라도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얘기해 좋을지 모르겠다. 그 뒤로 지금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직을 신설하겠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청년층이 일자리 등에 있어서도 현 정부에 기댈 곳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한국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들과 여성의 친화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행사도 하고 색깔도 요즘은 밀레니얼 핑크라고 얘기해서 김희정 장관님이 아마 입고 있는 옷이 딱 그 정도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 과거에 빨간색으로 점쳐져 있던 횃불의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굉장히 젊고 세련되고 상당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의 황교안 대표가 바로 저 색깔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 노래도 부르시는 거 좋고 뭐 색깔 이렇게 핑크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당내에서 나오는 이 막말들에 대해서 대표로서 확실하게 징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건 다 소용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과연 이 엄중히 조치에 취하겠다는 게 말로만 그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그림자 수행을 했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고초를 치른 후에 처음으로 만난 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분 정도 운전하면 490km 가는 490km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차량 가격은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대비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요. 수소차를 가지고 이제 가면 서울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세종시는 충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간당 빨리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경수 지사가 그림자 수행을 했었던 최측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처음으로 만난 자리인 만큼 상당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두 사람이 상당히 친했고 다정했다라는 부분은 여기저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리하게 그 부분도 한번 살려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앞머리가 좀 떨어지자 김경수 지사가 얼른 다시 옛날 수행했던 것처럼 앞머리 올리세요 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좀 머쓱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앞머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헤어스타일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그런 장면도 어제 포착이 됐고요. 지금 보시죠. 눈빛으로 서로가 교환. 앞머리 떨어졌어 나? 그럼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지금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나 지금 마이크에 안 담길까 봐 김 지사가 지금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대고 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지금 그림자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도 어제 확실하게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끝까지 지금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도 계속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문 대통령이 어제 김경수 지사를 보고 김 지사도 문 대통령을 보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같이 살았던 뭐 식구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옥고를 치르고 했었는데 조금 더 보통 때 같으면 훨씬 더 바로 대통령 옆에서 계셨을 뿐인데 어제는 오히려 허성무 창원시장이 가운데 줄곧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약간은 좀 쑥스러움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에세이도 너무 이렇게 친한 척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조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관계상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허성무 창원시장이 오히려 많이 비켜주는 그런 모습들도 드러났고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창원이란 지역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감이 교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요즘 굉장히 폭넓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는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마치 과시하려는 듯 한국당에서는 벌떼 전략, 한국일보에서는 오늘 벌떼 전략이다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경수 지사까지 대권 주자들, 이른바 잠룡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도 좀 함께 살펴보시죠. 양정철 원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났어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또
친문의 대표 인사인 양정철 원장이 뭐랄까요? 이 정치적인 색깔이라고 할까요? 김정 장관님? 결이 좀 상당히 좀 달라요, 사실은. 네, 사실은 같은 이제 여권 아니지만 잘 아시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재인 현 대통령과 경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 내부 경쟁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때 뭐 험악한 말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문제를 언급하는 듯한 모양새까지 비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다툼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같은 여권 지지자 안에서도 가장 결이 다른 지지자가 문 대통령 지지자와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서는 결국은 서로 윈윈 하자라는 그런 이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정치적으로 여전히 본인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본인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제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저렇게 만남을 갖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가지고 같은 당이니까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지사님들은 어쨌든 중립 의무를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도 이 부적절한 만남 때문에 사실은 국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적절한 만남이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각 시도지사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 만남을 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원장 대 경기도 정책연구원장이 만난다라든지 서울 정책연구원장이 만난다라든지 했으면 정책 미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기서 무슨 정책 얘기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이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아닌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당의 모습과 또 민주당의 모습, 두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자 목격자를 잡수했던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갔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가 후원 계좌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서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단체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윤지호 씨가 어떤 후원단체를 만들었고 누가 이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반환하는 건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거죠. 수백 명이 집단 소송이다라는 건데 윤지호 씨가 지난 4월 비영리 단체인 이름하여 지상의 빛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상의 빛. 직원자들을 위한 경호비 목록 등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어요. 총 모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상당히 많은 액수의 후원금이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일이에요. 후원자 380여 명이 집단으로 윤지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후원자들 측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지호가 말한 후원 목적 자체가 거짓이다. 후원자들을 기망해서 모은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요, 김弁박사님. 미국에서 펀딩을 했던 것도 논란이 일었는데 그것과는 지금 별도로 지상의 빛이라는 또 비영리 단체를 만든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지금 후원금 모금액이 상당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윤지호 씨가 사람들의 기망함으로 인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될 수도 있는 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영리 단체 지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윤지호 씨가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 증언을 하고 나서 상당히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엔 단체가 필요하다고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금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보게 되니까 제2의 장자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후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가 후원이 됐고 어디에 썼는지들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윤지호 씨가 했던 얘기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의심인 겁니다. 과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여부들이 계속해서 다른 입장들이 전해지면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낸 후원금, 단순히 돈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인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지호 씨가 조금 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풀고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정리하지 않고 캐나다로 넘어가 버려서 훨씬 더 많은 문제, 오해들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준영 변호사님, 결국에 이 윤지호 진술에 많이 기대서 재수사를 권고했던 과거 사위가 상당히 무색해질 만큼 그 장자연 사건은 사실상 실체 없는 것으로 현재 수사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윤지호가 장자연이랑 정말로 친한 것이 맞냐라는 진술부터 윤지호의 뭐 곧 교통사고, 위장 거짓말 논란, 윤지호의 최근 그 그림이 캐나다의 스케치북 표지를 표절했다라는 논란부터 해서 장자연 리스트 자체를 윤지호가 봤다는 게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들어와서 그 돈을 이렇게 모집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자연 씨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지시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예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문재인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재수사와 사실규명에 대해 언급하고 과거 사위의 연장수사가 확정됐다. 후원해달라. 그러니까 후원을 독려하면서 일종의 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 내지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 냈는 내역에 대해서도 다 그 나중에 기록을 가지고 있고 사용했는 내역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고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쏘가서 했다. 한마디로 자기는 들어와서 얘기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지금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군요. 아마 지금 그 형사적으로서 이미 이 기부금품 사용 및 모금에 관한 법률 내지는 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 적이 있고 나아가 이제 민사적으로도 기부금을 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 것 같은데 이런 소송이 있고 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 캐나다에서 빨리 들어오는 것이 결자 해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후원자들 일부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후원을 한 계기는 아닌데 제2의 장자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했던 것인데 모금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말이 번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성에 좀 의심을 좀 갖게 되었죠. 윤지호 씨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후원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냐고. 단순히 제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영주 의원님 후원자들이 화가 난 상태인데 내가 돈을 낸 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후원자 같은 경우는 후원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공개하라.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0원부터 많게는 15만 원까지 대체로 보니까 2만 원, 만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확하게 SNS 밝히고는 윤지호 씨가 한 푼도 이 돈에 대해서 꺼내 쓰지 않았다. 지상의 빛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목적 자체가 윤지호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지호 씨가 해야 될 것은 모든 받은 여러 가지 후원금 전체를 도로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만 원칙이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전이라도 모든 지금까지 받은 전체 내역을 공개하고 하루빨리 한국에 돌아와서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논란에 대해서 윤지호 씨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후원금은 1원도 쓰지 않았다. 세상의 빛에 모인 후원금 1원도 쓰지 않았다. 모인 금액을 제 경호비의 절반도 못 냈다. 저보다 도움 필요하신 분께 혜택이 드릴 것이다. 라고만 말을 했지 지금 뭐 후원금이 얼마고 어디에 쓸 예정이고 어떤 취지로 쓸 것이고 누구한테 간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윤지호 씨가 오히려 누리꾼도 고소하겠고 언론도 고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 매체들도 고소 진행 준비 중임을 공표한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했던 슬픈 일을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김희정 장관님 어머니가 아파서 한국을 떠나야 됐다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뭐 한국에 있지롱
그 사실 메롱이라 말만 안 했지 사실상 거의 메롱하는 수준으로 떠났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죠. 지금 사실 두 가지 소송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좀 전에 이제 그 380명 정도 후원금 내신 분들이 민사 소송을 걸었고요. 또 하나는 사기로 이제 고발이 당했기 때문에 형사상 이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 끝나고 퇴근하듯이 자기 한국에서 일 끝났으니까 캐나다로 퇴근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일을 끝냈나요? 정말 이 정신 상태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해명을 위해서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장자연 사건 증인을 위해서 왜 여권의 모 실세 의원님이 윤지호 귀국에 도움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런 사태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 의원이 다시 나서서 한국으로 윤지호 씨 데리고 오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윤지호가 이제 개인전을 결국엔 열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윤지호 씨가 그림을 잘 그린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윤지호 씨의 그 작품이 캐나다의 어떤 스케치북의 표지, 진실의 눈인가요? 진실의 눈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호랑이가 매섭게 뜨고 있는 저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진실의 눈에 대해서 사실은 윤지호 씨가 애당초 했던 얘기대로 가게 되면 본인이 보고 듣고 판단했던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진실의 눈을 본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이야기를 했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언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윤지호 씨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실력은 상당하구나. 그리고 그림은 잘 그렸어요. 그림에 대한 수준과 함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저것이 캐나다에 있는 한 그 스케치북의 표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참 맞지가 않는 얘기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캐나다의 스케치북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일단은 그 내용을 만약에 윤지호 씨가 차용해서 갖고 왔다라면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내 것처럼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데는 상당한 재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돌직구시소에도 얘기한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호랑이의 눈이 그대로 윤지호 씨를 좀 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도록 만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지호 씨에게 왕복 비행기 티켓과 숙박비를 제공하면서까지 한국으로 왜 그토록 데려오고자 했는 건지, 그리고 윤지호 씨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정확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에서 이 윤지호 씨 얘기들을 전혀 여과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대중에게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다시금 이 문제의 숙제를 풀지 않는 본인의 행태에 대해서 그 숙제를 다시 풀어야 될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는 과거사위원회, 두 번째는 윤지호 씨에게 그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곁을 지켰던 정치인, 그리고 윤지호 씨 이야기를 그토록 대중에게 알리고자 원했던 언론 매체의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이제 역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다시 밝히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윤지호 씨가 만든 단체가 뭡니까? 지상의 빛이라고 있어요. 그 빛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이 진 빚을 빨리 갚는 것이 본인이 어떤 진실을 밝히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지호 씨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 풀러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수사반장 백희종 반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 내연녀를 협박한 경찰 간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유부남 경찰 이모 경위. 이 경위님 유부남이세요. 산악회 활동 중에서 A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 건전한 산악회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경찰 간부가 2016년 12월부터 그릇된 관계에 빠졌어요. 산악회 동호회 여성과 불륜관계였다. 그런데 이듬해 경찰 이모 경위가 여성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결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연녀 A씨는요, 헤어지기 싫다.
계속 만나자라며 이별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경찰 간부 이모 씨는요, 너의 나치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니는 회사를 내가 수사하겠다 등등 협박성 메시지를 무려 23차례나 전송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모임 게시물에 자신의 부인을 언급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수차례 폭행까지 했던 사실이 있고요. 경찰 이 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커피숍 밖으로 이 여성을 데려가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내연녀 A씨가 폭행당했다며 지구대에 이 경위를 신고했는데 경찰 2씨는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A씨를 협박을 한 거예요. 해당 경찰 2씨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 협박할 듯해서 문자 보낸 건 아니다. 폭행 또한 A씨에게 벗어날 생각에 저지른 방어적 행위다. 라고 적반하장식의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메시지 발송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협박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다. 라고 하며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서 집유로 풀어줬다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사건의 전말부터 좀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 백 관장님 요거 좀 취재해 보셨죠? 네. 이제 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선에서 많은 그 사건을 해봤는데 사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토커라든가 어떤 집착 증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아시겠지만 배려와 존중, 관심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 또 아름다운 결별을 왜 못할까 하는 부분, 또 어떤 그 자신의 만남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일반적인 연인 간의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결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상황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배려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완전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끝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서도 이런 어떤 그 내연녀에게 사실은 협박성 메시지, 심지어 뭐 나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그런 어떤 범죄를 수사하고 초동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형태를 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국에 있는 13만 명, 의경 포함해서 15만 경찰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를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어떤 협박성,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 특히 경찰관 입장에서 이런 범법 행위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내년에 대한 부적절한 폭력을 행사하고 했다고 하는 부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어떤 법 집행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찰관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관의 이미지상을 굉장히 훼손해버리는 이런 형태라서 저도 이런 토크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이 경찰관 유부남인데 불륜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부터 처음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그런데 최인영 변호사님, 지금 이 문자 메시지라고는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악질입니다. 본인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수사하겠다, 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어떻게 집유로 풀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고 공소 사실에 보면은 23차례나 이와 같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과 상해, 폭행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오늘 현충일 기념사를 하시는데요. 저희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은 좀 일찍 연설을 하셔서 이 대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많은 순국 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문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 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문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 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이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 묘역 대신 이곳 한 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최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과 의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 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온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사 연설 잠깐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플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주진모 씨입니다. 배우 주진모가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올해 46세, 조금은 늦가기 신랑이기도 한데 뭐 그럼 어때요? 이렇게 멋있는데 10살 연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씨와 1년여 열애 끝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명 의학계 김태희로 불린다는 민혜연 씨의 미모도 큰 화제를 보았는데요. 제주도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에는 안성기, 장동건, 황정민, 송중기, 지진이, 한재석, 뭐 시상식입니까? 영화계 스타들이 대거 출동해 마치 시상식 레드카펫을 방불케 했습니다. 추자연 씨와 우효광 부부도 참석을 했고요. 박중호는 SNS에 안성기와 김포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결혼식이 훈훈했다, 잘 살라라면서 덕담을 건네기도 했는데 특히 주진모 민혜연 씨 마치 남매처럼 꼭 닮은 이목구비에 놀랍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닮으면 잘 산다는 말이 있죠. 결혼 축하드립니다. 한편 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하나와 앨리스 등의 영화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여배우 아오이 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옴니버스 영화 흔들리는 도쿄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는데요. 8살 연상의 개그맨 야마사토 료타와 교제 2달 만에 초고속 결혼을 발표한 겁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마쳐서 법적 부부라는데 3년 연속 못생긴 연예인 1위에 뽑혔던 개그맨과의 결혼 소식에 상당히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오이유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가치관만 맞으면 된다. 자꾸 곁에 있으면 웃게 된다라면서 결혼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김병현 박사님, 특히 이제 주진모 씨의 피앙세죠. 아내인 이 민혜연 씨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채널A에 돌직구쇼 앞에 방송되는 기분 좋은 날. 김현우의 굿모닝에 나왔었죠. 예. 네. 그거 개편됐어요. 김현우의 굿모닝에서. 이게 행복한 아침으로 개편이 됐죠. 예. 과거에 이제 김현우의 굿모닝에 출연했을 당시에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김현욱 씨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에 계속해서 민혜연 씨가 고정 출연해서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모 씨와 본인 아내와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리고 나서 1년간의 열애를 거쳐서 같이 낚시도 하고 취미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결혼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채널A가 중매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채널A가 중매했을 뿐더러 이거 든든하게 양복 한 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현웅의 굿모닝 개편이 됐고 이재용 씨가 진행하는 행복한 아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대한민국 중매 프로로 또 선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매 프로그램으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주진모 씨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여러 연예인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예. 저 결혼식장 장면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스타들이 총출동했더라고요. 아, 예. 그만큼 주진모 씨가 좋은 짝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민혜연 씨와 함께 정말 좋은 가정 결혼 생활 꾸릴 수 있기를 아마 우리 채널A도 같이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주진모 씨 저희 채널A 도시오브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낚시하는 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세상 낚시 잘 하게 생겼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대신에 예, 평생 피앙스를 낚으셨네요. 예. 피앙세를 낚았다. 또 깨알 또 아저씨 개그까지 옆에서 치고 들어오셨어요. 다음 핫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외조카 황하나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무리를 빚은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로 인해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 황하나의 개인 일탈이며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 라며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운 바 있는데 결국 은둔의 경영자였던 황하나의 외삼촌인 홍 회장이 직접 나가서 사과를 한 겁니다. 홍 회장은 외조카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라며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했는데요. 그간 황하나는 남양유업 경영과는 관계가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었는데 어제 사과를 해서 뭔가 톤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어제 열린 첫 공판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황하나는요. 가족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검사가 읽어 내려가는 자신의 혐의 내용을 들으면서 또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만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 장관님, 이 남양 유업이 황하나 씨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경영상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주가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층들이 황하나 씨에 대해서 팔로우도 많았던 만큼 또 남양유업이 그동안 오히려 득을 봤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황하나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까지 연결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홍 회장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렇게 언론 노출도가 많거나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선 부분에 봐서 이 남양유업에 대한 피해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표현에서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남양유업 임직원과 그리고 대리점 관계자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오너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오너와 상관없는 대리점이나 이런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또 기업의 대표가 나서서까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에 제대로 된 반성과 또 사회에 그만큼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홍 회장이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다음 하풀 주인공입니다. 미 국무부가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제보에 거액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제재 위반을 활동하는 북한에 대해서 제보하면 최대 500만 달러. 이야, 대단하네요. 엄청난 금액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으로 꼽히는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고 있는 버솔프함의 작전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요, 자체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 홈페이지에 영어와 중국어로 북한의 불법 해상 행위를 저지하자라는 제목의 현상금 포스터를 올려서 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 또 해외 취업으로 북한 정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북한 시민과 북한이 금지당한 무역과 관련된 전 세계의 기업 개인에 등에 대한 정보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각종 불법 거래와 무기 판매, 대북 수출, 사치품,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 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은 구소련 전문가, 또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박사 이론을 하셨던 또 김명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지금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길이 붙이고 나서 제재 대상으로 유입이 돼서는 안 되는 불법 어떤 수출품에 대해서 북한이 자유자재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포상금 걸었어요? 네. 사실 이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4년이지만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가 통과된 것은 2016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금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영어 버전과 똑같이 중국어 버전한 것은 특히 중국의 어선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일정한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중국 보십니다. 어선이 도와주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홍해상에서 여러 가지 석탄이라든지 말하자면 금지 물품들을 중국 혹은 러시아 배들이 실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중국어 버전만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석탄이나 이런 어떤 그 원자재 부분은 사실 러시아 쪽에서도 얼마든지 말하자면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단순히 그런 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그 자금 또 다양한 사치품이 있어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대북 말하자면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묘한데 김 장관님 지금 아직은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까지 쏘아 올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유지하고 싶은 분위기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몰래 뒤에서 말이에요.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유엔에 있는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달에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북한의 화물선을 압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발끈해가지고 이제 유엔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거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미국의 반응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는 유엔 제재에 의한 것이고 회원국들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게 미국의 뜻일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 모두가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미 국무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간의 그런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여기에 참여해달라는 의미로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거액의 포상금을 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류가 이런 만큼 우리나라가 당사국이잖아요.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흐름에서 혼자 따로 이렇게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50억에서 네. 60억이면 네. 이야, 어마어마한 포상금인데 저거나 잡으러 가야겠어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현충일은 오늘 유독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지난달 24일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에 정방용 밧줄이 풀어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최종근 하사. 군 복무 내내 힘든 내색 없이 밝은 기운을 전해서 긍정 비타민으로 불릴 정도였는데 고 최 하사의 아버지가 아들이 군 복무 중 알뜰살뜰하게 모은 월급과 수당을 다 합쳐 1,000만 원을 아들 모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 비타민인 아들의 뜻이라는 생각에서였다는데요. 입항식 2달 전쯤 대뜸 아버지 돌아가면 소주 한잔 해요라는 아들의 말에 만사 제쳐놓고 입항식만 손꼽아 기다렸다는 최 하사 아버지의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순국 선현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충성을 기리는 오늘 현충일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최종근 하사와 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모든 우리 장병들과 순국 선영들의 충성심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